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봄 토픽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채팅창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볼게요. 프리틱샤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인사하셨네요. 인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인도 지금 5시 16분이에요. 한국이랑 한 3시간 차이 나나 봐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채팅창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환영합니다. 오타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카이로 모바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니님도 오셨네요. 안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리시 라인님 오셨고요. 초이롤님도 오셨네요. 어제 수업에 이어서 꾸준히 다들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죠? 또 멤버십 회원이신 마샬님, 그 다음에 구릉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린나인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제 단어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쓰기 51번, 52번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기존에 시험에 나왔었던 문장과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회 시험이 4월에 있는데 이제 한 3, 4주 남았나요? 시험이?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나씩 공부하면서 이전에 배우지 않은 새로운 표현들 좀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람아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멤버십 오늘 혹시 가입하셨나요? 처음 새로 보는 것 같아요. 최람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5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번에서 제목이 나와 있으면 제목 잘 봐야 되죠? 제목이 룸메이트 구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룸메이트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친구를 룸메이트라고 하죠. 룸메이트 구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51번 문제에서 제목을 준다는 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답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 제목에 사용된 단어 예린나이님 방 친구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같이 방을 쓰는 친구 볼 수 있죠? 쉐어룸 같은 같이 방을 쓰는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최람아이님이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셨네요. 저도 잘 부탁합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단어나 제목에 나와 있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문법 또는 문장 표현을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힌트가 많죠. 문제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마리아입니다. 현재 살던 룸메이트가 함께 살던이네요.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어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나가게 되어서 새로운 룸메이트를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기억에 들어갈 단어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기억 앞에 룸메이트를 을을 나와 있기 때문에 룸메이트 관련된 동사나 형용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목에서 바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뭐요? 네, 룸메이트를 뒤에 구합니다 라는 동사 사용됐죠? 그래서 기억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구하다 라는 단어를 찾아서 쓸 수 있겠죠. 아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비님 되게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이제 구하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쓰신 답 보니까 안니님은 구하고 있습니다.
또 찾고 있습니다. 쓰셨고요. 예릭나이님도 찾고 있습니다. 쓰셨네요. 지금 쓰신 것처럼 룸메이트를 구합니다, 구하다라는 건 같은 의미 단어로 룸메이트를 찾다 라고도 쓸 수 있죠. 구하다 대신에 채팅창에 쓰신 것처럼 찾다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단어 구하다, 찾다 이거 썼어요. 어떤 문장 표현을 사용해서 이거 문장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제목이 룸메이트 구합니다. 자, 룸메이트 구한다라는 게 주제가 되고요.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어요. 구합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쓰신 것처럼 그대로 써도 되겠죠. 구합니다. 뒤에 내용도 보면 같이 사는 집이 방이 2개예요. 방이 2개라서 방도 혼자 쓰고 주방과 화장실은 공용입니다. 뭐 이렇게 방에 대한 정보, 어떤 집인지 방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기억 부분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룸메이트를 구합니다 라는 이 사람의 목적,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그냥 룸메이트를 구합니다라는 정보 또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때는 무엇합니다. 그대로도 쓸 수 있어요. 비읍니다, 씁니다 쓸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이 글을 쓴 목적 또는 내가 룸메이트를 꼭 구할 거예요. 룸메이트를 구하고 싶어요. 같은 글 쓴 사람의 의지, 계획, 의지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도 해요. 자, 글을 쓴 목적이나 계획을 좀 더 강한 계획을 나타낼 때는 려고 하다 문법 또는 려고 하다와 같은 의미의 고자 하다 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누리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마리아 씨가 룸메이트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안니님과 예린나이님 쓰신 것처럼 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고 있다. 고 있다 써서요.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고 있다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의지 표현을 사용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또는 구하고자 합니다. 쓸 수 있겠죠. 또 찾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써보면요. 룸메이트를 찾으려고 합니다. 찾고자 합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맞는 답이 돼요. 이렇게 보면 이 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목적이나 의지,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과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더 고급 표현이 무엇일까? 좀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어떤 것이 더 고급 표현일까? 문장이 먼저 자연스럽나? 다음에 어떤 표현이 더 고급 표현일까? 라는 걸 생각하면 무엇 하려고 한다 또는 하고자 한다 라는 표현을 찾으면 더 고급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부분의 답을 정리해 보면요. 기억의 답은 룸메이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하고자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찾고자 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까 채팅창에 쓰신 구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라고 써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억의 답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누리님이 구할까 합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여기에서는 맞지 않아요. 무엇을 할까 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앞에 나온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정확하지 않아요. 앞에도 어떤 말하는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 하려고 하다처럼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을까 하다 쓰긴 하지만 이때 이 계획은 확실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확실하지 않은,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은, 고민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을까 합니다 라고 쓰고요. 자, 계획은 계획인데 그리고 목적은 목적인데 확실히 해요. 분명히 해요. 이미 스케줄이 있어요. 정해진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꼭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라는 이 계획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 목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려고 하다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끔 토픽 듣기 시험에서 보면요, 앞에 4번부터 8번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한 답을 고르세요 할 때 을까 하다, 려고 하다 둘 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어떻게요?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야?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때 답으로는 계획이기 때문에, 둘 다 계획이기 때문에 방학에 뭐 할 거야 라는 답변으로 을까 하다, 려고 하다 둘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요. 자, 만약 스케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스케줄도 있고 약속도 이미 잡았어요. 계획이 이미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번 방학에 뭐 운동을 하려고 한다, 뭐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냥 머릿속으로 계획이 없이 생각하거나 고민만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 계획을 직접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을까 하다 써서 이번 방학에 운동을 할까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번 방학에 한국어를 공부할까 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까 하다는 앞에 나온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앞에 나온 이 계획을 할 수 있어, 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정확히 하겠다라고 결정된 건 아니죠. 반대로 으려고 하다는 반드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을 예정이다. 예정은 이미 정해진 거죠. 확실히 결정이 된 거예요. 무엇 하려고 하다,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글에서는 이미 룸메이트를 구합니다 라고 글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룸메이트를 구할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라 확실히 구할 거야 라는 계획과 의지가 있어요. 구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고 가셔도 됩니다, 집을 구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구하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 제일 좋긴 하겠죠. 구하려고 합니다, 구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집은 방이 2개라서 방이 2개면 3룸 정도 되겠네요. 뭐 주방 같은 것 하나 있고 방 1번, 방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방이 이렇게 3개인 3룸인가 봐요.
자, 방이 두 개라서 혼자서 방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머머, 제가 문장을 잘못 썼네요. 혼자서 방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빼야겠죠? 혼자서 방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 방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주방과 화장실은 공용입니다. 공용 뭐예요?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공용이라고 해요. 공용. 여러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 이걸 공용이라고 하죠. 이전 룸메이트, 전 룸메이트가 살던 방은 깨끗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직접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전에 토픽 시험에 나온 적 있었죠? 앞에 분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을 거다,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는 확실한 내용을 말할 때 분명 무엇 할 겁니다. 또는 무엇 하리라 장담합니다. 무엇 할 것으로 장담합니다. 라는 표현 쓸 수 있었죠.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오셔서 보고 가셔도 됩니다. 집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니은의 답은 쉽지만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다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감사 인사를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보통 다 연락해 주시면 이렇게 쓰셨네요. 마푸츠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보통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라는 의미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이미 받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한 이미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는 뒤에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get이 사용됐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미래에 이런 행동을 해주면 나에게 이런 것을 주면 어떤 것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라는 조건을 먼저 말을 해야 되죠. 아직 나에게 뭔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먼저 해주면 나 앞으로 미래에 감사할 거야 라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할 때는 무엇 하면 또는 높임 표현으로는 시면 쓰면 돼요. 의시면 높임 표현 무엇 하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받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에 대한 받을 도움에 대한 감사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고 있으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셨으면 예린나이 님도 쓰셨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이클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클 씨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 전화번호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래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다 또는 전화하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연락하다 또는 전화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연락하다 대신에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하다보다 연락 주다 써도 되겠죠. 연락을 주다, 연락 주다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니은의 답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면 좀 더 좋겠죠. 왜요? 앞에 집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의신 높임 썼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둘 다 높임법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또 전화하다를 써도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다 뒤에 붙으니까 전화 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가 생략되어 있지만 연락해 주시면 이라고 써도 맞고요. 전화하다 주시면 이라고 해서 전화해 주시면 이라고 써도 맞겠죠. 자, 이 차이예요. 연락이라고 썼을 땐 이거 명사이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이라고 봐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 경우는 연락하다 동사이기 때문에 연락하다 주시면 이라고 해서 연락해 주시면 이라고 된 거죠. 전화도 똑같습니다. 전화 명사니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도 되고요. 전화하다 동사로 써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둘 다 답이 됩니다. 니은의 답은 이렇게 돼요. 연락해 주시면, 전화해 주시면, 또는 연락 주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쓸 수 있겠죠. 지금 채팅창에 쓰신 분들 대부분 답이 되는데요. 누리님 알려주시면 이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안 되겠죠. 왜요? 아래 전화번호로 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아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010 몇몇몇 전화번호를 밑에 적어 놓은 것이 되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다라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겠죠. 또 전화해 주셨으면 이라고 했는데요. 예린나님 쓰신 자, 여기서 주셨다라는 건 과거죠. 아직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 집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화가 오진 않죠. 미래에 전화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무엇을 하셨으면, 얻었으면 과거 쓸 수 없습니다. 이거 단어 틀렸고요. 여기서는 얻었 과거 쓸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누리님이 통화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아까 봤던 감사 인사할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은 주다라는 동사 자체가 기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써보면 어떤 것을 나에게 주다, 제공하다, 도움을 주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앞에 누구에게 연락을 주다, 어떤 물건을 주다, 선물을 주다, 에게가 오죠. 맞아요? 그런데 통화하다는요. 통화하다는 이 주다와 같이 쓰기엔 좀 어색합니다. 통화하다는 어떤 사람과 통화하다 라고 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통화하다는 나와 전화 받는 두 사람 사이에 같이 약속을 잡고 서로 연락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기다리는 상태예요.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없고요. 기다리는 상태예요. 이 통화는 이미 전화하는 중이 전화하고 있다 라는 그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전화하다는 한 사람이
먼저 띠리리링 걸 때, 먼저 연락을 할 때 전화하다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앞에 사용되는 이 조사가 달라요. 전화하다, 통화하다, 조사가 다릅니다. 전화하다, 연락하다. 둘 다 누구에게 전화하다, 누구에게 연락하다. 이렇게 쓰고요. 또 두 번째는 통화하다라는 것은 서로 전화 중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미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걸 나타내요. 반대로 전화하다는 한 사람이 띠리리리링 연락을 줄 때, 연락을 보낼 때, 통화하기 위해 연락을 보내는 것, 보내다. 이런 의미로 전화하다 쓰기 때문에 이때 상황에서는 통화하다보다 연락하다 또는 전화하다라는 답이 훨씬 적절하겠죠. 이렇게 쓰셔야 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것만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예릭나이님 선생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또 라이브가 가끔 끊깁니다.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컴퓨터를 한번 바꾸려고 해요. 인터넷 문제는 아니고요. 유튜브 스트리밍 자체 문제거나 아니면 컴퓨터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한번 컴퓨터 바꾸고 나서도 만약 라이브가 자꾸 끊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이렇게 게임 유튜버나 이런 곳도 이렇게 영상 라이브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송출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리밍 자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본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52번 같이 볼게요. 자, 51번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51번에서 51번에서 질문 없으시면 52번 설명할게요. 자, 52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를 얻거나 공유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했어요. 발달로, 여기서 조사로는 원인을 나타내는 으로죠. 발달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죠. 예린이 컴퓨터 바꾼 비용이 얼마 하시겠네요, 쌤. 맞아요. 인터넷 컴퓨터 바꾸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써야겠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건 많이라는 걸 나타낼 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죠. 수업을 하려면 수업에 필요한 기구나 도구를 투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 또는 필요한 사람의 돈, 노력 사용하다.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가 좀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 어마어마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인터넷 발달 때문에 이거 원인, 이유 나타내는 조사죠. 정보를 얻거나 또는 공유하는 것. 인터넷 발달 때문에 이거 1번, 2번 이 두 가지가 한결 쉬워졌다, 변화했다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한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제 단어에서 혹시 생각나세요? 듬직하다라는 단어 했는데요. 듬직하다라는 단어 배울 때 한결같다라고 하면 둘 다 같은 의미로 사람의 성격, 태도를 나타내는 뜻의 단어였죠.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서 믿을 수 있어. 의지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듬직하다, 한결같다 라고 했었죠. 맞아요? 여기서 이 한결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믿을 수 있다. 변함없이 라고 했는데 우리 어제 공부한 이 한결같다는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여기 사용된 한결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한결같다는 변함없이 믿을 수 있다, 바뀌지 않는다, 똑같다 라는 뜻이었는데 뒤에 나오는 동사를 설명해주는 부사, 한결 동사. 여기에서 이 한결은 이전보다 더, 전보다 더, 또는 지금 예린나잉님 쓰신 것처럼 훨씬, 많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인터넷 발달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훨씬, 이전보다, 인터넷 발달 전보다 더 많이, 더 쉬워졌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모양은 같지만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수업 때 이거 봤었죠? 이렇게 뒤에 동사 나올 때는 훨씬, 전보다 더,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공유하다 무슨 뜻이에요? 아세요? 공유하다? 공유하다. 아시나요? 네, 여기서 이 공자가 이 공동체처럼 공이 같이 함께 이런 뜻이죠. 유가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라고 하면 같이 나눠서 사용하다,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안리님 쓰신 것처럼 share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나누다, 나눠서 함께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공유하다, 공유 제품 볼 수 있죠. sharing.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도 연결 표현이에요.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앞에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 라는 뜻으로 앞에 나온 내용을, 앞에 나온 행동이나 앞에 나온 상황 때문에 뒤에 결과가 생겼을 때 그러다 보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는 그 결과라는 연결 표현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앞에 내용이 원인이 돼요. 공유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정보 얻거나 공유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뒤에 나올 때 그래서 의미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연결 표현 그러다 보니에도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54번에서 글 쓰실 때 한 번씩 그래서 그 결과 그러므로 대신에 그러다 보니 쓰시면 좀 좋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나 이미지 등을, 인터넷에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또 그림 같은 것도 있죠. 자,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많아졌다. 원작자 앞에 나온 이 정보 자료들을 만든 사람, 처음 만든 사람을 원작자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만든 사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앞에 공개된 자료나 이미지를 만든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앞에 나온 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문제가 발생하네요. 자, 문제가 생기고 있죠? 무슨 문제인지 봅시다. 자, 원작자는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쉽게,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먼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왜요?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서 문제는
명사죠. 문제 다음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조사 이가 생깁니다. 붙었기 때문에 문제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 이런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동사가 창작물을 이렇게 한다. 동사가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결 표현으로 무엇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은는 연결 표현으로 사용해야겠죠. 앞에 동사 플러스 이러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링나이님이 뺏겨서 아서어서로 쓰셨군요. 또 뺏어오기 때문에 마프투나님 뺏기는 이라고 하셨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기억에서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단어 생각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요즘에는 쉬운 단어가 아닐 때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이 글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찾으면 됩니다. 앞에서는 이 힘들게 만든 창작물 어떻게 한다,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말이 없었어요. 이 문제가 없었어요. 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동사를 찾으면 되겠죠. 뒤에 보시면 원작자의 동의 없이 똑같습니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창작물 똑같이 나와 있죠. 우리 창작물을 쉽게 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창작물을 동사 찾아보세요. 뺏어왔어요. 뺏어와 사용하고 있어요. 창작물 동사인데 여기도 창작물을 뺏어와 사용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이렇게 표현이 똑같을 때 주어가 누구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요? 주어에 따라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 사동 생각했었죠. 인형극 이렇게 할 때 주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킨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사동이었고요. 피동은 주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자신이 했을 때, 주어가 했을 때 피동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럼 볼게요. 원작자의 동의 없이 창작물을 뺏어와서 사용하는 것은 이 허락 없이 가져와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주어는 보통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창작물을 뺏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원작자입니다. 원작자는 창작물을 쉽게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 이거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가는 상황이죠. 주어가 원하지 않는데 자, 그 행동을 당하고 있는 피동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단어 뺐다, 뺏어 오다, 뺐다 관련한 피동사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뺐다는 뺏기다 쓸 수 있고요. 뺏기다 쓸 수 있고요. 이거 뺏기다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동사 넣어서 써보면 뺏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는 뺏기다 대신에 빼앗기는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로 빼앗기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또는 빼앗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고 써도 되겠죠. 뺏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는 빼앗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다른 분들 답 쓰신 거 보면 누리님이 뺏어서 사용하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 원작자가 뺏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뺏기다, 빼앗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다는 빼야겠죠? 보통 사람들, 이 원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뺏어요. 뺏어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원작자는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좀 어려운 단어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뺏기다 같은 의미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로 도용당하다 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도용당하다. 이 도자가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도둑들은 다른 사람 물건을 몰래 훔쳐가잖아요. 가져가죠. 그래서 가져가서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 도용당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뺏어와를 다르게 써본다면 도용해서 사용하는 일, 도용하다라고 하면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겠죠. 뺏어와 사용하다, 도용하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뺏기다, 도용당하다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린나님이 주인이 다른 사람 행동이 당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그걸 피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동, 피동 한 2주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5번이었나요? 51, 52 예상 문제 5번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뺏기는, 빼앗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중간에 다른 분들 쓴 것 보면 뺏겨서도 틀리진 않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앞에 나온 이 상황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설명할 때 빼앗기는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는 원작자가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쉽게 뺏겨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원인, 결과로 설명할 때는 뺏기는, 빼앗기는 대신에 자, 여기 볼게요. 기억 동사는 문제 이렇게 명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보면 뺏기는 문제, 빼앗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나오는 문장 동사가 뒤에 나오는 문제가 생기다 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때는 뺏겨서, 기어서, 빼앗겨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고 써도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맞는 표현이 됩니다. 마푸투나님이 뺏어 오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틀려요. 왜냐면 자 이거 뺏어 오다 볼게요. 뺏어 오다는 이 오다가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져오다, 뺏어서 가져오다라는 의미로 뺏어오다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뺏어와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다 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원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니까 뺏어 오다가 아니라
뺏기다 라고 보는 게 낫겠죠. 여기서는 만약 주어가 다른 사람들이 원작자의 창작물을 뺏어오다. 두 번째,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창작물을 뺏어서 가지고 가버리다 라는 의미로 뺏어 가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뺏어서 오다, 뺏어서 가지고 가다 둘 다 뺐다 라는 일반적인 능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창작물을 뺏어서 이게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작자가 앞에 주어로 나와 있을 때는 이 뺏기다 라는 단어만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괜찮으세요? 또 기 때문에 쓰신 분도 계시네요. 어서 대신에 원인을 나타내는 기 때문에 써도 되겠죠? 같은 의미니까. 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뺏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빼앗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써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기억의 답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뒤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보았을 때는 연결해주는 는을 써서 뺏기는 문제, 빼앗기는 문제.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뒤에 주어 서술어 문장 전체에 대한 이유, 원인을 설명한다 라고 봤을 때는 뺏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빼앗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뺏기기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답 이렇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뺏어오기 때문에 라고 답을 쓰면 몇 점 받을 수 있어요?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많이 받아도 한 2점? 1점? 단어만 좀 이거 잘못 쓴 거잖아요. 그죠?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장에 밑에서 나온 이 문장에서 피동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한 2점? 이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에 니은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건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권리, right라고도 하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 도둑질 당하는 문제가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링라인님 감사해요. 맞아요. 저작권이라고 하면 카피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카피라이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니은의 답은 뭘까요? 일단 앞에 출처를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출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출처를 안니님 쓰신 것처럼 출처를 다음에 보통은 출처를 말한다, 정확하게 알려준다 라는 의미로 출처를 밝히다 라고 씁니다. 출처를 정확히, 이거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정확히 밝히다 라고 쓸 수 있죠. 또 있나요? 출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누구의 자료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것, 정보를 주는 것, 출처, 이 출처를 밝히다. 또는 출처를 명시하다 라고도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전에 토픽 단어 공부할 때 공부했었어요. 읽기 시험에서 이미 나왔죠. 분명히 이 명자가 밝다 라는 뜻입니다. 밝히다, 밝게, 적다 쓰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명시하다 라고 하면
밝혀서 적다. 이 명시하다는 분명히 밝혀서 적다. 분명히 밝혀서 쓰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처를 밝히다, 출처를 명시하다, 출처를 밝혀서 적다 쓸 수 있겠죠. 예림나이님 출처를 알리다. 이것도 좋아요. 출처를 알리다 안 되겠네요. 왜냐면 이 앞에 조건 언제예요? 조건이 사용할 때니까 사용할 때 출처를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 출처를 밝히거나 명시하거나 밝혀서 출처를 적거나 라고 써야겠죠.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라는 의미로 출처를 정확하게 하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정확히 합니다. 출처를 정확히 쓰거나 출처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정확히 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단어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봤고요. 이 마지막 줄 문장에서 쓸 수 있는 문장 표현 뭐 있을까요? 먼저 이거 보셔야겠죠. 앞에 무엇 하기 위해 나와 있죠? 무엇 하기 위해. 자, 그러면 끝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 뭐 있어요? 자, 이거 봅시다. 자, 뭔가 바라는 결과,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쓸 때 우리가 무엇 하려면 조건으로 또는 무엇 하기 위해 위에서 쓸 수 있었죠. 자,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미래에 원하는 결과 쓸 때 무엇 하려면 무엇 하기 위해서 쓸 수 있고요. 자, 이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노력 또는 방법, 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방법 쓸 때 어야 한다. 또 지금 예린나이님 쓰신 것처럼 무엇 하는 것이 좋다. 무엇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좋네요. 자, 바람직하다라는 거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야 한다, 어여야 한다. 제일 쉬운 간단한 건 어야 한다, 여야 한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간에 이건 뭐예요? 이거 중간에 무엇을 할 때는 이거 뭐예요? 이건 이 노력을 하는 이 필요한 노력을 하거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해요? 이 조건을 나타낼 때 을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조건 어떤 상황인지 또는 어떤 조건인지 뒤에 필요한 노력이나 방법을 하는 상황이나 조건을 쓸 때 을 때는 또는 을 때 이렇게 써도 되죠. 을 때 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문장 표현 우리 그동안 무엇 하려면 어야 한다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이전의 시험에서는 이 중간 부분 무엇 할 때는 이걸 물어보는 시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름에 여러분 에어컨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전기가 너무 많이 사용돼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 방법. 전기세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돈을 많이 내요. 이거 낮추려면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 전기세를 낮추는 방법, 에어컨? 너무 오래 에어컨을
긴 시간, 오랜 시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뭐 있어요? 전기세 낮추려면 에어컨 사용해서 전기세 나와요. 자, 그러면 전기세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적절한 온도로 에어컨 대신 송풍기. 이것도 좋네요. 에어컨 대신 너무 덥지 않을 때는 많이 덥지 않을 때는 이거 조건 안 되고 에어컨 대신 뭘 사용해요? 송풍기라고 했는데 이거 선풍기라고도 볼 수 있죠. 선풍기를 사용한다. 이것도 볼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원하는 결과가 뭐냐면 문제가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니까 원하는 결과 뭐 전기세를 낮추다 또는 전기를 절약하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해결 방법 이거 필요한 노력 해결 방법이 이거예요. 맞죠? 해결 방법. 자, 그러면 언제요? 이 해결 방법 언제 사용해요? 조건, 상황. 언제 사용하죠? 어떤 뜻? 상황 조건. 이 오랜 시간 에어컨 사용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사용해요. 언제요?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 사용해요? 덥지 않을 때. 뭐 많이 덥지 않을 때. 또는 또 어떨 때 있을까요? 아침이나 저녁에. 낮에 덥고 아침 저녁에는 좀 덥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에어컨 사용하지 말자. 뭐 선풍기를 사용하자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만들면 전기세를 낮추려면 낮게 하려면 쓸 수 있죠. 전기세를 좀 낮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뭐 저녁에는 이거 동사가 없네요. 저녁에 더울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침이나 저녁에 더울 때는 자, 해결 방법 어떻게 해요? 위에 나온 것처럼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한다. 뭐 아니면 에어컨을 오랜 시간 쓰지 않는데 짧게 사용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해야 한다. 적을 수 있겠죠. 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 원하는 결과를 하려면 이런 노력이나 방법을 해야 합니다. 주장하죠? 자, 이 원하는 방법 또는 원하는 결과를 위한 조건 어떤 상황이요? 을 때는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니은의 문제가 방금 보신 이 문장 표현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막고 싶어요. 이게 원하는 결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밝혀요. 언제요? 사용할 때, 사용하는 상황에 출처 밝히거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의 답 써볼게요. 니은의 답은요. 자, 답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출처를 정확히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밝혀야 한다. 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한다. 출처를 또는 정확히 해야 한다. 라고도 쓸 수 있겠죠. 뒤에 그 앞에서 예릭나잉님 쓰신 것처럼 이 어야 한다, 아야 한다는 하는 것이 좋다. 또는 을 필요가 있다. 둘 다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바꿔서 써도 맞는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는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의 답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릭나이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질문 한번 볼까요? 혹시 문제 52번 문제에서 궁금한 것 있어요? 52번 문제에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먼저 자, 질문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 이런 건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단어를? 알랑방구 끼다, 아지랑이, 발버둥이? 발버둥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아, 이거 뜻 물어보셨어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1번부터. 알랑방구 끼다. 아, 이거 볼게요. 알랑방구 끼다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좋은 소리,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한다. 아첨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속마음에서는 저 사람을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 그 사람 기분이 좋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 있죠. 이런 걸 아첨하다라고 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알랑방구 끼다라고 하면서 아첨하는 사람을 비웃을 때, 저 사람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칭찬하고 있어. 진실이 아닌 말로 칭찬하고 있어. 라는 뜻으로 아첨하는 사람을 놀릴 때, 비웃거나 놀릴 때 사용하는 말이 알랑방구 끼다 라고 합니다. 알랑방구 끼다. 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외모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간 아직 좀 약간 똥똥해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어떤 사람이 이거 보면서 와, 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날씬해졌어요. 라고 말을 해요. 와, 살이 많이 빠졌어요. 날씬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진실이 아닌 말을 해요. 왜요?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려고. 진실이 아닌 말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알랑방구 끼네. 자꾸 진실이 아닌 진짜가 아닌 말을 하면서 속이네 라는 말로 알랑방구 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릭나님 속에 없는 말을 내뱉을 때, 그쵸? 진짜가 아닌 진짜로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과 다른 속이는 말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는 사람에게 하는 말, 이렇게 보면 돼요. 진짜 현실과 다른 속이는 말. 날씬하지 않은데 와, 진짜 살 많이 빠졌어요. 날씬해졌어요. 이거 가짜죠.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는 사람에게 놀릴 때, 비웃을 때 알랑방구 끼고 있네, 알랑방구 끼네 라고 말을 합니다. 알랑방구 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정리해 볼게요. 더 간단하게. 거짓말로, 진짜와 다른 거짓말로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는 사람을 비웃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거짓말로 좋은 이미지 또는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비웃을 때 사용하는 말, 알랑방구 낀다 라고 볼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애는 선생님께 자꾸
알랑방구 끼어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저 애가 선생님께 자꾸 알랑방구 끼고 있어요. 선생님께 좋은 학생이야, 착한 학생이야 라는 이미지를 얻으려고 거짓말로 선생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적? 너 선생님에게 좋은 점수 받고 싶구나. 이걸 비웃거나 지적하거나 놀릴 때 알랑방구 낀다 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아지랑이. 아지랑이는 뭐냐면 이거 그림으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봄에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신기루라고 아시나요? 신기루라고 들어봤어요? 적절한 사진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자, 이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주로 한국에서는 봄날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운 날씨에서 갑자기 따뜻해지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땅에서 뭔가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개처럼 이렇게 흐려지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보시면 이렇게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현상 있죠? 잘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걸 아지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흐려 보여요. 앞에 있는 모습이, 앞에 있는 이런 풍경 같은 게. 그래서 아지랑이는 뭐냐면 봄철에, 한국에서는 봄철에 발생해요. 봄철에 기온 차이로 이제 아침 저녁은 춥고 낮에는 따뜻하니까 날씨 차이가 크면 온도 차이가 낮에는 20도인데 아침 저녁에는 2도, 3도 이래요. 이렇게 기온 차이가 크면 기온 차이로 멀리 있는 곳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을 아지랑이 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지랑이가 피었네, 아지랑이가 있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자동차나 멀리 있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안개가 올라가거나 뭔가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아지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연 현상입니다. 아지랑이 속삭이다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지랑이 속삭이다는 없고 아마 시 같은 곳에서 보지 않으셨을까요? 소낙비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경치. 맞아요. 정확합니다. 비가 내려서 좀 흐리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비가 온 것처럼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 아지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리님이 비행기를 태우다와 비슷합니까? 맞아요. 비행기를 태우다도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할 때 비행기를 태우다라고 했었죠. 비행기를 태우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기분 좋게 만들다, 칭찬을 해서 기분 좋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다면 알랑방구 끼다는 이거 비웃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고 싶을 때 알랑방구 끼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알랑방구 끼다는 그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 또
저런 말 하네. 또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 하네. 라는 비판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할 때 알랑방귀키다. 비행기를 태우다는 기분 좋아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꾸 비행기 태우지 마. 나 칭찬하지 마.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 태도는 달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대하고요. 여기서는 칭찬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할 때 비행기를 태우다 라고 말을 하죠. 예릭나이님 노래 가사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지랑이 속삭이다는 사전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문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봄이 오는 날 그 노래에 나와요? 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봄이 오는 날. 아지랑이 속삭인다.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은 발버둥이라고 하셨는데 발버둥이라는 단어는 없고 혹시 벌거숭이 아닌가요? 발버둥 친다 이런 단어는 있어요. 자, 아마 이 둘 중에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자, 발버둥 치다라는 것은 안 좋은 현상,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발버둥 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버둥 칩니다. 지금 힘든 상황,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할 때 발버둥 치다라고 보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니면 성공하려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발버둥 쳤다 이렇게.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다. 발버둥은 매우 노력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했다. 많이 열심히 했다 라고 할 때 발버둥 쳤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핑계고 유튜브에서 이 발버둥이라는 단어가 핑계고에서 나왔어요. 보통 이 둥이라고 하면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데 발버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벌거숭이라는 말은요, 방금 태어난 아이, 갓난아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를 벌거숭이라고 나타내요. 이것도 보면 아이가 막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면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있잖아요. 옷을 입지 않고 빨간 몸 그대로죠. 이렇게 벌거숭이,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는 이 모습, 막 태어난 이 아이의 모습, 이걸 벌거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벗고 있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벌거숭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옷을 벗은 아이, 갓난아이 표현할 때 벌거숭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비유적인 의미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나타낼 때도 벌거숭이라고 합니다. 벌거숭이,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벗고 있을 정도로 가진 게 없어서 매우 가난하다라는 것 벌거숭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애를 쓰는 발버둥이라는 말은 새로 만든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예능에서 애를 쓰다라는 게 노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이 발버둥 치다가 아까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었고, 둥이가 사람, 아이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매우 노력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 사람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해결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귀엽게 나타낼 때 이 둥이 써서 나타내요. 그래서 좀 보통 이 아이들을 나타낼 때 귀엽게 나타낼 때 막내둥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를 둥이를 써서 막내둥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귀염둥이 이렇게도 나타내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럽고 그냥 아끼고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나타낼 때 뒤에 둥이 붙이죠. 막내둥이, 뭐 막둥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단어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린나영님 덕분에 저도 이 발버둥이라는 표현도 요즘에 예능에서 쓰는구나 라는 거 새로 알게 됐네요. 보통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연결해서 보면 이 발버둥 치다 여기에서 새롭게 만드신 것 같아요.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발버둥이. 그리고 보통은 벌거숭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질문 있으세요? 특별히 질문은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목요일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금요일 저녁 53번, 54번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